서울 신축 빌라를 이 혜택을 이용하면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매 공매로 싸게 샀으니까 안전마진도 확보하는 거고, 입지는 좋아, 실거주도 해결하는 거고, 투자금도 적게 들고, 금리는 또 저렴하게 가는 거고, 월세보다 훨씬 쌀 거고요. 더군다나 생초가 사라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몇 번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승장인 게 느껴지는 게 대책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813 부동산 종합 대책 나온 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신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정책이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도 해드리려고 하고, 사실 이 대책을 보면 무슨 소리야, 뭔 말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나름 또 틈새 시장을 찾으면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책은 규제 지역을 늘린다거나 대출을 막는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특수 조건, 특수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혜택을 준다는 게 있거든요. 8월 13일 날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2번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이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아쉽게도 청년한테만 조금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고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상품을 출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혜택이 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로 집 사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출시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청년들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이 제목으로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공급이에요. 우선은 연 3조 원으로 2년 동안만 잠깐 공급하는 건데, 1인 가구랑 사회초년생들의 현실적인 주거소유를 고려해서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또 생애 최초만 가능해요, 이게? 생애 최초만. 무주택인 사람 안 되고, 주택 있는 사람도 당연히 안 되고. 한 번 샀던 사람들은 이것도 못해요? 상속을 받았거나 특수한 경우로 뭐 증여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 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생애 최초인 경우만 보통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 그리고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빌라 오피스텔인데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라는 건데 금리를 낮게 해주겠다고요. 지금 보통 4% 후반, 5% 초반인데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대략 한 3%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수도권에 주택을 사게 되면 생애 최초 LTV는 최대 70%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지방은 80%고요. 그런데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LTV를 80%까지 적용해주겠다는 뜻이에요. 10%를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아파트는 안 되고 비아파트만, 대출도 80% 됐지만 금리도 정확히 써있진 않지만 아마 3%대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4.9, 5.2% 요 사이인데 더 싸게 나온다. 우대금리 적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깡패인 것 같은데, 생애 최초를 내가 쓰고 싶어, 빌라에 쓰기 싫은데, 아파트 쓰고 싶은데, 하지만 내가 자금이 부족해,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으로 비아파트를 사더라도 너는 생애 최초 유지해줄게. 이 조건으로 빌라를 사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도 생애 최초 우대 혜택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거야 라는 게 골자입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엄격했거든요. 혼자로서는 7천만 원 이하여야만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인 7천만 원 이하는 맞는데 신혼부부는 8,500만 원으로 제한이 원래 걸려있는데, 이것도 부부 중에 한 명만 7천 이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도 약간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내년 1월쯤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저금리로 돈 빌려줄 테니까 월세 살지 말고 내 집 마련하셔라, 비아파트 시장으로 가셔라. 근데 이게 딱 처음에 나왔을 때 별로 반응들이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펫버스 한때 난리 났던,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또 비아파트 공급하니까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안 좋은데 살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응들이 빌라 설거지 하라는 거냐. 제 생각은 일반 매수를 굳이 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가족한테도 지인한테도 추천 못해. 그런데 우리는 경매 공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경매 공매하는 지식과 경험과 지금 나올 대책을 조합을 하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서울 신축 빌라를 이 혜택을 이용하면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매 공매로 싸게 샀으니까 안전마진도 확보하는 거고, 입지는 좋아, 실거주도 해결하는 거고, 투자금도 적게 들고, 금리는 또 저렴하게 가는 거고, 월세보다 훨씬 쌀 거고요. 더군다나 생초가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경매 공매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서울에 있는 빌라를 입찰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안전마진 경매로 깔고 가면서 생초가 살아있다면 어차피 빌라에서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요새 빌라 전월세, 아파트 전월세도 장난 아니잖아요.
수강생분들이 생초 야무지게 쓰고 싶어요. 좋은 데 사고 싶어요. 근데 자본이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서울 아파트 살려면 기본적으로 1, 2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생초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격인 대책이라고. 빌라로 낙찰 받더라도 생초 유지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한 분도 할 수 있는 대책이다. 지금 이거는 아닐 뿐이고요. 대책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또 그때마다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대책인데 영상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전세 소멸의 외국 자본이 월세 시장을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돈 냄새 맡은 외국계 대형 자본이 이미 침투를 했고 초고가 월세장이 열린다, 불안 가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월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부추기고 있는 듯한 또 내용인데, 실제로 여러분 실거주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는 내 집을 사고 싶어도 자본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샀던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니까 부담이 너무 커져. 돈이 부족해서 못 사. 그런 분들은 이런 시기 이런 대책을 활용해서 월세만큼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면 전세 월세화라고 해서 한국 주거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가족 단위에서 1인 가구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실제 우리 피부로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보다는 덜 오르기 때문에 빌라에서는 특히나 더 경매 공매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낙찰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경매를 항상 또 배우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이제 자본금이 부족해요. 현금이 부족한데 조금 더 모았다가 나중에 들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책이 확정이 되면 빌라를 낙찰 받더라도 생초는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 빌라 입지 좋은 곳 신축을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실거주도 하시고 2년 뒤 차익도 보고 생애 최초도 유지하는 이 혜택을 활용해 보시면서 투자해 볼 수가 있다. 2년 전에 생초를 유지하고 싶다면 서울 빌라는 또 괜찮지 않을까. 빌라 사라고 설거지하라고 이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경매 공매로 싸게 사는 그 방법을 활용해야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인천 사도 돼요? 경기도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 지역을 사더라도 생초가 유지가 되는데요. 나중에 2년 뒤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더 볼 수도 있으려면 입지 좋은 서울로 신축을 하시는 게 맞고요. 서울 물건을 입찰을 더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 경기는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도 입찰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전화 피디님 같이 주택이 하나 있는 투자자들은 서울 빌라를 입찰 못합니다. 왜냐? 취득세 중과를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인데 8%대를 8배를 맞기 때문에 입찰 못한다고요. 그런 특징 때문에 서울 빌라를 낙찰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투자금이 적어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LTV 더해준다고 하니까 어떤 물건들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찾은 물건입니다. 2025 타경 50159번 물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이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 물건들을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인데 실평수는 15평 이상 될 겁니다. 감정가가 4억 300인데요. 유찰이 여러 번 돼서 2억 5천 7백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한 1억 4천이 빠진 거죠.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쉽게 가격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 조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준 삼을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 물건은 2억 1,200이 공시지가인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공시지가의 126%이기 때문에 2억 1,200에 126%를 곱한 전세가 수준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야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빌라더라도 아파트라도 전세가로만 받아도, 전세가 이하로만 받아도 엄청 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삼으시면 되고요. 공시지가가 2억 1,200인데 최저가가 2억 5천 7백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시지가의 126%를 해보면 전세가는 2억 6천 7백이거든요. 전세가 이하로 최저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가 정도로 욕심 안 부리고 입찰을 해보는 거죠. 방 3개이고요. 화장실이 2개인 구조라서 얘 낙찰가를 예상해보면 저는 전세가 이상으로 쓰진 않을 겁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뭐였어요? 대출도 많이 해주지만 저금리로 해줘서 월세 수준의 금리를 산정해주겠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변 나온 물건의 월세를 파악해보니까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호가로 나온 물건이 1억 5천에 85만 원이에요. 비싸다. 1억 5천에 85요? 반전세네 그냥. 반전세고, 심지어 이 물건은 우리 물건보다 조금 컨디션이 연식이 오래된 물건인데 우리 물건과 비슷한 컨디션을 보게 되면 더 높아요, 가격이.
한 달에 85 내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집주인한테. 실제로 우리 물건 낙찰 받는다고 치면 2억 6천에 낙찰 받으면 낙찰가의 80%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LTV, DSR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2억 800 정도 나오거든요. 정부가 지금 출시하는 이 상품의 금리로 대략 따져보면 2억 원 대출 30년 만기 3% 이자를 가정하면 대략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인 겁니다. 80% 대출받고 나머지 현금과 취득세 등등 7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묶이고 내가 원리금으로 내는 금액은 대략 85만 원이 되는데 3%로 이자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52만 원이에요. 그럼 대략 32만 원은 원리금으로 내는 거긴 하지만 원금을 상환하는 거라 저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월세로 살게 되면 어때요? 보증금 1억 5천까지 내야 돼서 2배 이상이 묶이게 되고요. 월세도 85만 원이 생으로 나가. 그렇게 되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 저금리, 생애최초 혜택 유지, 대출도 더 많이 받으면서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사도 되는 거죠. 당연히 경매공매로 안전마진 확보하고요. 이런 전략으로 이런 물건을 보시면 된다. 생애 최초를 유지해준다는 혜택이 진짜 되게 큰데 나 빌라 살라는 얘기야?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없고 시드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주거를 해결하면서 생애 최초 유지를 하시면서 목돈 모아서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지. 월세를 쓰게 되면 이제 저축을 못 하잖아요. 또 투자도 못 하는 거고. 어쩌면 사다리가 돼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내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맞춰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떤 틈새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이런 내용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면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단톡방에서 무료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단톡방 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0명이 넘게 계시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는 저희가 뭐 잠궈놓고 공지만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고민하는 거 물어보시면 저희도 답변 드리지만 저희보다 경험도 많고 다양한 분들이 답변 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돈 되는 얘기 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달 2번 정도 무료 중강의를 합니다. 경매공매 얘기도 하고 부업 얘기도 하고 과일리탁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중강의 참석해보시면 되는데 무료 중강의는 단톡방에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랑 참여 코드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수강생분들 많이 드려야겠다. 영상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애매한 인천 아파트 생애최초를 쓸 거냐 아니면 시드를 더 모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서울에 입지 좋은 빌라를 사업대 꽉 채워가지고 또 입지가 괜찮으면 출퇴근 시간도 줄어드니까 시간을 또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수강생분들 중에도 혼인신고를 해야만 소득이 1억 넘어서 대출 잘 나오는데 혼인신고 아직 하긴 싫어요. 각각 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딱 보내드리면 좋을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애매한 아파트를 경매로 사가지고 실거주 하는 것도 좋지만 난 좀 고생할 자신이 있어 아파트 지금 굳이 안 살아도 돼 하시는 분들은 생초가 요즘 너무 금이다 보니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분들도 뭐 가족 또는 우리 자녀 예비 신혼부부한테도 보내주시면서 틈새를 이렇게 찾아보자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욕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견해는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경공매 컨설팅반 14기가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경매공매에 대한 이론은 당연히 배우고요. 6주간 배우는데 배우는 중에도 배우고 나서도 내 상황에 맞는 입찰 전략을 같이 짜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이 내가 가진 자본으로 어디 살 수 있어요? 월급이 이 정도인데 소득이 이 정도인데 대출이 나와요? 부부라면 합산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코칭을 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나한테 제격인 물건들을 맞춰서 입찰을 가고요. 단독낙찰도 자주 나오고 뜨겁다는 별내도 그저께 우리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시세 차익을 1억 5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남들이 잘 안 볼 만한 문제없는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아온다. 공매는 경쟁률이 낮지만 이것도 잘 알려드려서 낙찰 받아오신다 라고 보면 되고요. 수강생분들의 상황과 또 자금을 또 제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드려서 맞춤 물건도 1대1로 직접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어져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6주간의 일정이 끝나더라도요 평생 혜택이기 때문에 평생 케어이기 때문에 졸업생 단톡방도 운영하고요 매달 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어버린 거 상기시켜드리고 변동되는 바뀌는 정책들, 대출 내용들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줌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